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0일 목요일이네요. 올 태풍 조용히 잘 넘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16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치, 행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 특혜가 많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지만 온갖 특권,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용 사무실을 쓸 수 있고 전용 고급 승용차가 지급되며 거기에 따르는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는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1인당 쓸 수 있는 보좌진이 운전기사 포함 9명까지도 가능하며 보좌진의 급여도 국고 지원이다. 국회의원 자신이 받는 한 해 세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2020년 기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급여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일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발언이라도 면책 특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있다. 그리고 철도와 항공요금은 모두 무료이며 특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도 받을 수 없는 정치 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덴마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모습이다. 스웨덴 의원들은 의전 차량이나 개인 비서가 없다. 심지어 의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조차도 따로 없다. 주차 공간은 오히려 국회 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국가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인데 비하여 스웨덴은 24위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세비를 주급 형태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받지 못한다. 덴마크의 경우도 의원들은 그의 봉사에 가깝게 의원직을 수행한다. 덴마크 의원들의 상당수는 자정부로 출퇴근한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비서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주지 않고 발언권도 박탈한다. 국회의원 수 축소와 명예직화. 30년 전부터 나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의 보좌진 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차량 지원과 각종 특권도 없애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다. 절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나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나는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해도 되는 이유는 그 숫자만으로도 얼마든지 입법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석당 인구가 얼마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대통령 중심제다. 따라서 미국의 상하원 의석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국토가 한반도보다 거의 약 44배나 큰 나라이고 인구수도 우리의 6배가 넘는 약 3억 3천만 명에 달하지만 연방의회 상원의원 수는 100명에 불과하고 임기 2년인
하원 의원은 435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정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한다. 근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330석 이상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국민의 저항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자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 대해 전혀 양보하려 들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당장 국민적 저항을 면해보고자 국회의원의 특혜를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린다고 할 때 축소된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믿을 만한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고는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이후 슬그머니 보수를 받는 유급직으로 바꾸어 버린 것처럼 축소시킨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특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총 의석수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연동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면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러한 발상이 나온 자체가 기회만 있으면 정수 확대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고 본다. 그대 정당의 역사적 편법 말을 시작한 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그대 정당들이 저지른 크다란 잘못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나머지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주는 안이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는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될 확률을 높여주려는 대승적인 제도로 모처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얼마 안 있어 그대 양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서로 당리를 따지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그것의 절충 형태인 준연동형으로 바꾸어 군소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의 범위를 좁혀 놓더니 막판에는 아예 그 가능성마저도 줄이고 그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기 위해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란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총선 결과는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고 군소정당들은 결과에 허탈해하며 그들의 편법에 분노하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실 위성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예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받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사 절차만을 거쳐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모 정당에서 이미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일부러 제명하고 그들 모 정당의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켜 그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도록 모 정당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편법이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의 공천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지 등록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까지 지급하였다. 이러한 위성정당의 조직과 편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허용은 우리나라의 정당사와 선거 역사에서 아마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